미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생각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젊은 날부터 가졌던 생각을 이제 저희들은 편견이 없었고 젊은 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졌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오고 갈 기회가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하니까 세계 정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안목도 좀 넓힐 수가 있었고 그게 미국을 조금 더 편견 없이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이번 외교 노선에서도 자주파가 아마 힘을 많이 발휘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은 젊은 날 친중 성격의 사상적 세례를 많이 받았던 거죠. 이영희 씨의 뭐 파르긴과의 대화 정신 나간 이야기죠.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참 뭐 이번에 이 보시면은 이 주한미군 재배치설을 제가 이제 군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논평을 할 때 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읽고 생각을 많이 하죠. 오늘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객언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예비역 해군대령이 글을 기고했는데 이거는 오늘 한번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구나. 군에 관계되신 분들이 현재 주한미군 배치설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다가 제 생각을 좀 더하면은 전체 틀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대선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는 정부가 한반도 남쪽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거죠. 그거를 미국의 핵심 관계자들이 전부 다 공유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왔던 몇 명의 미국 그 선거 감시단들이 쓰는 보고서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 보고서는 얼렁뚱땅 쓰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부적으로 쓰거든요. 그 보고서가 미국의 핵심 관계자와 싱크탱크에 전부 다 공유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반도 남쪽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선거 감시단으로 오신 분들은 현재 요직에는 있지 않지만 그야말로 상당한 그런 크레딧을 가진 인물들이죠. 워싱턴 DC에서. 그러니까 이 주한미군 재배치설이 이게 국내 문제뿐만 아니고 미국 자체의 그런 큰 정책 방향 선회와 관련해 가지고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렇게 아마 전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이제 오늘 글을 쓰신 퇴역한 군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미군 재배치설이 자기가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군 관계자 입장에 충격적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종류의 재배치이기 때문에.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설은 미국과 중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이슈의 토대 위에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다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우선주의는 관세정책과 같은 그런 경제정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남부 국경을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불법 체류자 유입을 막겠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재배치설의 새로운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현장에 있는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인도태평양처럼 장성들 4스타 3스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발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고리 권력이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수뇌부 수뇌부가 쥐고 있는 거죠. 바로 대통령하고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있느냐.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4성 장군 주일미군 사령관이 3성 장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4성 장군 정도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을 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백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심 인물에는 누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인물이 있는 겁니다. 엘브리지 코비 올해 45세입니다. 45세지만 2018년 2019년도에 트럼프 1기에서 굉장히 요직을 좀 했던 사람이죠. 이 양반의 현재 직책이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미국의 군사 전략이 특히 그런 군대 이동이나 재배치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결정권을 거의 다 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성 장군이나 삼성 장군이나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양반이 45살에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대를 여러분들 졸업한 이 양반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양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가만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양반 생각은 명확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군 재배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의견을 직접 간접으로 밝혔지만 실세 에브리지 콜빈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런 거죠. 이 양반이 그냥 모든 그런 파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특히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 대해서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죠. 45살입니다. 45살. 실세인 에브리지 콜빈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한국과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인질로 삼는 이른바 인계철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불어넣는데 큰 역할을 했겠죠. 이 양반이. 실세인 에브리지 콜빈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은 주한미군의 재정비는 단순히 대중 억제책 차원만이 아니고 바로 미국의 본토 방어, 미국의 남부 국경을 지키는 문제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두 가지 가장 여러분들 골격에 해당하는 정책은 대중 억제, 남부 국경 관리 두 가지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장을 이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평택지구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초기에 화력이 집중이 되게 되면 28,0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군 관계에 대해서 대역한 분이 쓰신 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신뢰를 두는 겁니다. 트럼프 얘기는 미국 본토 방해에 최우선을 두고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고 멕시코와 마주한 3200km 남부 국경지대는 8600명으로 정원됐다. 트럼프 1기 처음에만 하더라도 2500명이었던 병력이 트럼프 1기 4년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4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다. 트럼프 2기는 더욱 파격적 소요를 제기한다. 순환주기의 스트라이크 전투대대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려는 의도다. 뭐 자기 나라 여러분들 병력을 자기가 쓰겠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착하게 그냥 지적하는 겁니다. 군 관계 퇴역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현장 지휘관의 의견도 거의 무시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실세들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사령관들은 군인이니까 정무적 판단보다도 그냥 본인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겠죠.
뭐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아까 소리 봐야 현장에서 이야기해 봐야. 그래서 이제 재배치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거기다가 뭐 더 중요한 게 이제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해군하고 공군력은 지원하지만 지상군은 당신들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은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대선 보고서가 다 이제 워싱턴 DC에 조야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회람이 되고 나면은 미국 내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내릴 겁니다. 아, 이 한반도 남쪽에서는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복원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아마 그런 의견들을 대부분 다 가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 분께서 한국의 중국화를 걱정한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장기적으로 독립국가를 유지할 수 있겠냐 그런 데 대한 굉장히 걱정이 많죠. 그런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어떻든 간에 자기 나라를 잘 여러분들 이렇게 가꿔야 되는 거죠. 특히 나라를 우리는 잃어본 경험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강대국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정말 각성해서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야무지게 나라를 보위하고 단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국 문제는 미국 내 소위 미국의 수뇌부가 결국은 신경을 쓰는 건데 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가운데 아주 부분에 속하는 뭐 아주 소소한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한국